친정아버지 수술비 700만 원은 돈 낭비라던 남편. 그런데 다음 날 카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1,300만 원 결제, 유럽 10일 패키지 여행. 수신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문자 하나로 10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몰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제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이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결혼은 201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진 38, 식품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 김태우는 중소무역회사 영업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는 웃음이 많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는 것도 처음엔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전 친정아버지 이상덕은 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쫓겨날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 대신 등기를 쳤습니다. 소유자란 애는 이수진, 단 3글자. 태우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1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 10년을 한 문장으로 쓴다면 나는 존재했지만 여기서 가족이 아니었다. 명절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거실에는 태훈이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웃고 있었고 제가 전 접시를 들고 나오면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올리며 말했습니다. 간이 싱겁네. 태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에 반사된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돈 이야기도 늘 그랬습니다. 사랑니 염증으로 치과비가 35만 원 나왔다고 했더니 태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좀 빠듯한데. 그날 밤 이체 내역에는 시어머니 통장으로 150만 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10년 동안 천천히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는 법을 배운 여자는 어느 순간 참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 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공사 현장에서 낙상하셨어요. 고관절 골절이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700만 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00만 원. 당장 통장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태운 월급의 절반은 매달 시어머니에게 갔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쪼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고관절 골절이래. 수술해야 한대. 태우는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700만 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수술해서 뭐해? 솔직히 돈 낭비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목 안쪽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 더 근원적인 것이 조여드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68이야. 68이면 회복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태훈에게 현실이란 언제나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설계된 세계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해. 우리 형편 알잖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 혼자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유리잔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16살에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현장 일을 전전하면서도 학원비가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야간 일까지 뛰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잘 살아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손에 굳은 살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수술이 돈 낭비였습니다. 저는 유리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6인실 창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왔냐? 응. 많이 아파?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딸 앞에서는 늘 별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의 현장 일이 새겨진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훈 씨는 바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더 묻지 않겠다는 것처럼 딸이 불편하면 먼저 물러나는 사람,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쥔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참아온 것일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KB카드 김태훈님 1,30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가맹점 미소투어 유럽 10일 패키지. 저는 병원 현관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700만 원은 돈 낭비였습니다. 1,300만 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와 제 아버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재활병원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고 하자 태훈이 그날 시어머니 집 저녁 식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다녀오고 합류하겠다고 했더니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가 같이 오기를 기대하시잖아. 나도 아버지 봐야 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버지 우선순위가 어디야? 태훈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 근데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면 돼. 그 말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 태훈은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그 짧은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금매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소유자 이수진. 단독. 이상 없었습니다. 태훈이 10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낮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 수지는 조용히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시어머니 집에 간 날 저녁, 출근 전 이른 아침, 옷, 책, 사진첩, 어머니가 남긴 자개 반지함,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새로 구한 회사 근처 원룸 보증금은 오래전부터 혼자 모아둔 비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에게도 친한 동료에게도 혼자 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저는 서류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잔금 일정 안내문,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태훈이 내려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어머니, 옆에서 귤을 까서 드리는 태훈. 제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의 풍경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봐온 그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저녁 아직 안 했는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저 이번 달에 집 계약했어요. 태훈이 귤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집? 이 집이요. 태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왜 계약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내 집이거든.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이수진. 단독 소유. 설정된 권리 없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전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사준 집이야. 당신은 한 번도 확인 안 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미쳤구나.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은 이달 말이에요. 그날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와요. 태훈이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잔금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이게 진짜야? 진짜로 판 거야? 응. 우리 집을 나한테 말도 없이? 저는 잠시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라고.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박혔습니다. 태훈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건 가정 파탄이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단독명의 자산이니까요. 이미 계약된 거라 취소도 안 돼요. 태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700만 원이 돈 낭비라던 사람과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태훈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짐 빼시면 돼요. 두 분 다. 문이 닫혔습니다. 잔금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이미 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훈이 큰 짐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작은 박스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한 번만 봐줘.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가. 응? 이 늙은이가 어딜 가겠어.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00만 원은 돈 낭비라던 남편. 1300만 원은 당연하다던 남편.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던 남편.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새 주인분이 곧 오실 거예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우리?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끝낸 건 내가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택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1층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타면서 말했습니다. 재활병원 가주세요. 병원 복도는 늘 그 특유의 소독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6인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 아버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냐?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있었어? 아무것도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현장 일로 굳은 살이 박인 손,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까봐 야간 일까지 뛰던 손, 결혼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잘 살아야 한다고 했던 손, 그리고 딸이 쫓겨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 대신 등기를 쳐준 손, 이 손이 저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그래.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조그맣게 돋아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뼈대만 남은 나무였는데 그 끝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숨이 끝까지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오는 것이 10년 동안 저는 반만 숨을 쉬었다는 것을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늘 무언가를 참느라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 아버지가 태어나면 가까운 곳에 투룸을 구해야겠다. 자주 들을 수 있게 회사 근처로. 아버지가 낮에 혼자 있어도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곳으로. 처음으로 나를 중심에 놓고 세우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700만 원이 돈 낭비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 아버지의 두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로 아버지는 다시 걸을 것이고 저는 이제 제 다리로 걷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선택이 잘못일까요? 먼 훗날 이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할 기회가 오른지는지